우리 회사도 사장이 나중에 볼 수 있어? 사내 메신저 감시 논란이 있었어요. 본인들 뒷담화한 직원 CCTV 감시로 괴롭혔다. 사내 메신저를 봤는데 감시 기능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 사건으로 업무용 메신저를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았던 거죠. 의심되면 다 봐도 되냐? LG CNS 블라인드 창을 보니까 업무 중 딴짓 얼마나 합니까? 라는 질문 하죠.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주식 차트 보는 거 재밌어? 업무 중 딴짓 몇 시간 하냐? 이거 통계가 있죠? 최근에 약 30%가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이 말은요, 사실상 2시간에서 4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대답할 땐 줄이죠. 직원들의 업무 중 딴짓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그 딴짓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 메신저를 감시한다 혹은 자산화한다.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모든 고객과의 대화, 영업 정보, 그가 작업했던 모든 작업 다 어디에 있어요? 회사 서버에 있습니다. 사적인 대화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기록은 다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직원을 엿본다는 비난이 될 수도 있죠. 잘못 다루면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이 되거나 과징금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자, 사내 메신저 사용 여부와 실태를 봤더니, 자, 인크루트 2024년 6월 통계입니다만, 관리자라도 사내 메신저를 봐서는 안 된다. 75.6%. 이거 직원들의 인식이에요. 자, 사내 메신저에서 직원들끼리 사담을 나눌 수도 있다. 65.8%. 사내 메신저 열람 기능 알고 있었다. 알았다 50%, 몰랐다 49%, 반반 정도가 됩니다. 절반이 사내 메신저를 관리자가 사후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사내 메신저 관련 규정 안내 받았나? 안내 받았다 47, 안내 받은 것 없다 52. 반반 정도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메신저 감시 논란이 있죠. 2024년도에 강영욱, 우리 견통역 회사가 직원 간의 대화를 봤나? 사내 메신저 감시 논란이 있었어요. 동의 없는 메신저 검열 후 본인들 뒷담화한 직원 CCTV 감시로 괴롭혔다. 자세 고쳐 앉아라. 기지켜 펴지 말라. 메신저로 지시했다.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강영욱님의 배우자죠. 이분이 사내 메신저를 봤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료로 전환했더니 관리자 페이지가 생기고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네 하고 들어가 보니까 감시 기능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들여다보니까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네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 두 사람 간에 아들이 있었는데 제 아들에 대해서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해명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 회사도 그러면 사장이 나중에 볼 수 있어?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이버웍스 관리자 이용 모드 이용하면 메신저 다 내용 보이는구나. 라인웍스 별개 다 되는구나. 우리 회사에서는 말 조심해야겠구나. 직원들이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나 봐요. 이 사건으로 업무용 메신저를 관리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았던 거죠. 자, 2025년 회사 노트북으로 게임했다가 징계받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자,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집에 가서 남편이 이거 성능 좋은 거네. 여보, 나 이거 게임할게. 했다가 게임했어요. 근데 징계는 누가 받았어요? 이 사실이 아내 회사의 감사에 적발되어서 아내가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내 입장에서 자기가 했다고 해야지 이거 제 남편이 했어요. 그러면요 징계거리 하나 더 추가됩니다. 뭐예요? 사내 보안 규정 위반까지 되죠. 다른 네티즌들은 당직 때마다 게임하는데 나도 감사 걸리겠네 라며 불안함을 드러냈다. 또 감사실에서는 팀원들이 업무 외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팀장에게 말해 전 직원이 깜짝 놀랐다는 경험담도 이야기를 했죠. 업무용 메신저는 사후에 회사에서 다 그것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 용도라기보다는 그것을 회사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사할 때 서약서 쓰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회사가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직원들이 잘 모르죠. 유료 관리자 모두에서 메신저 열람 기능 다 있습니다. 관리자 접근 내역 기록도 다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면 바로 메시지 열람 가능하고요. 오남용을 우려해서 관리자의 접근 기록도 남기고 있기는 합니다. 한정적으로 열람을 허가하는 메신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랙 같은 경우는 모든 대화에 열람은 불가능한데 충분한 사유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모든 쿠키는 다 기록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사장 왜 저래? 우리 사장은 나쁜 사람이야. 다 열람 가능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대화를 열람할 수는 없고 법적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적법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슬랙입니다. 플로우의 경우는 동의서 취합 후 모니터링 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취합하면
플로우는 보게 돼 있어요. 절대 열람이 불가능한 비공개 플랫폼도 있는데 잔디의 경우는 관리자 및 운영자 모두 모니터링 기능 사용 불가하고 이 플랫폼은 관리자의 무분별한 열람 행위를 막고 분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자, 의심되면 다 봐도 되냐? 아니냐, 이거 대법원 판례인데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가 직원의 PC 하드디스크를 떼어서 특정 검색어로만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했어요. 자, 무단 열람은 맞죠. 본인 동의 안 거쳤어요. 몰래 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 즉 의심이 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긴급성, 검색어를 범위로 한정한 상당성이 있고 입사 시에 PC와 그 PC로 작업한 결과물은 회사에 귀속된다라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종합할 때에 정당행위로 간주됐어요. 그러니까 동의가 없어도 적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나온 게 있어요. 자, 2018년도 건데 동료가 로그인 해놨어요. 사내 메신저입니다. 근데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몰래 조작해가지고 저장된 과거 데이터 파일을 열람하고 복사했어요. 이거 어때요? 유죄 확정받았습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저장된 과거 대화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해요. 권한 없는 열람 복사는 비밀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김 대리가 작업하다가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박 대리가 들어가가지고 오, 이런 자료가 있어? 나도 써먹어야지 하고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거 개인 비밀 침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회사 메신저도 똑같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잖아요. 사생활 침해 판결 난 게 있어요. 근로자 컴퓨터 사용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어. 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데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PC 사용 내역을 동의 없이 조회했어요. 이를 근거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C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직 의사가 없었어요.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고 산재 요양을 했어요. 회사 출근 안 하는 그 기간을 틈타서 A씨가 사용했던 회사 컴퓨터를 포렌식했습니다. 회사가 취업 사이트 검색 및 게임, 업무 태만을 한 거죠. 그거로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쪽의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에 의해서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컴퓨터 무단 열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가지고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회사 메신저로 업무톡으로 소통한 거 회사에 자산화 시켜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번. 사전에 규정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아,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개인 업무는 보지 말아라. 그렇게 취업기 측에 고지하고, 두 번째. 구체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입사할 때에 포괄적 동의로는 부족해요. 무엇을 어떻게 본다는 예측 가능한 동의서 받아야 되고 목적과 범위가 최소화돼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회사 명의의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고 그 대화가 회사의 서버에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대화는 언제나 보안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요, 그거 나중에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례를 고려해보면 회사의 사내 메신저 열람은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명시적 동의 얻어야 되고 동의 얻지 못했다면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직원의 사생활 자유보다 명확히 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범위 안에서 해라. 그러면 자, 회사가 미리 동의를 얻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포괄적 동의라는 이유로 동의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법리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동의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내 메신저 감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미리 밝히고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해요. 회사의 업무 감독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메신저 모니터링은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동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하시면 돼요.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 처리 방식과 범위. 요거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 수집, 이용 목적. 정보 보안, 기술 유출 방지, 분쟁, 감사 대응, 업무 연속성 확보, 사내 지식 자산화. 자, 수집 항목 뭐예요? 회사 업무용 메신저의 대화 기록, 전송 파일, 접속 로그. 요거 하면 됩니다. 가로 열고 사적 영역은 수집, 열람 대상에서 제외. 사적 영역은 제외예요.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AI 학습 활용, 처리 원칙, 거부권 및
불이익. 자,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죠. 다만 회사 메신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만 카톡으로 할래? 자,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했습니다. 사인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진짜 뒷담화는요, 사내 메신저에 없습니다. 사내 메신저, 슬랙, 잔디, 네이버웍스 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직원들은 조심해요. 조심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뭐 회사 욕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뭐 블라인드나 이런 데 가는 거고요. 개인 폰,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사내 메신저에서 회사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회사에 뒷담화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결과죠. 원인이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회사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유 없이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없애줘야 돼요. 뒷담화가 단톡방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 1번,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의 공백이 있죠. 앞에서 말하지 못한 불만의 누적이 있죠. 심리적 안정감 없고 회사가 투명하게 사전적으로 경영자가 소통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음성적으로 메신저에서 회사 욕을 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됩니다. 정보를 먼저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좀 주고, 두 번째, 규칙을 사전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민감한 사안의 기준을 미리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직원들 상호 간에 하는 메신저가 의심스럽고 막 검토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안팀이나 인사팀에 가가지고 야, 직원들 메신저 검토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추출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걸 상상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모르면 직원들이 추측해버리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이 조직 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한 먼저 말해주는 구조를 가는 겁니다. 아무 일 없어도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여서 그냥 이렇게 열어서 회사의 상황은 이렇다. 특별히 언제? 연봉 재계약할 때, 평가하고 승진할 때, 외부 인력 영입할 때, 가족, 친척, 회사에 입사할 때, 요런 때가 딱 메신저에서 야, 우리 사장 왜 그래?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런 상황이 오면 사전적으로 직원들과 소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